39번 지문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문법도 공부할 게 많아요. 자, 박스에 보면 most useful, 가장 유용한 형용사의 최상급 표현이 앞에 있는 the scales부터 precision까지를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the future부터 주절이 시작되는데 주절 속에서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 A에 해당되는 구조에서 promise to 부정사인데 unprecedented가 전례 없는이란 단어지. 단어가 전례 없는. 형용사를 부정사로 만들려면 to be를 형용사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promise는 to 부정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라고 적으면 되고, 뒤에도 마찬가지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가끔 형용사를 부정사나 동명사로 어떻게 만들어요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본문 첫 줄에 보면 to 부정사로 출발했는데 저 뒤에 보면 콤마가 있어요. 그래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so is to, in order to 의미죠.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챙겨주고,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나오죠. whether부터 끝까지 ecosystems까지인데 whether는 to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도 고1인가 고2의 모의고사의 문법에 출제된 적이 있죠. whether to 부정사 가능하고, 물론 의문부사인 how도 to 부정사 쓸 수 있죠. how to 부정사. 다음에 intervene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 개입하다는 단어예요.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아이디어 다음에 of 나오는데 이 of는 동격을 의미하는 of입니다. 상당히 명백한 생각 개념. 이게 뭐냐면 뒤에 of의 목적어 what부터 쭉 나오죠. What future ecosystem would be like인데 여기서 what은 be like what이에요. 무엇과 같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어떨지에 대한 상당히 명백한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동명사가 and를 중심으로 defining과 implementing의 두 개 병렬이죠. implementing, 실행하다는 단어와 병렬입니다. 동명사 병렬이고, 다음 줄에 보면 management actions 뒤에 designed to 부정사 나오죠. 원래 be designed to 부정사, 동사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which are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죠. 앞에 명사가 나오고 pp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반드시 be designed to 부정사 씁니다. 동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문법은 대충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와 똑같아요. 확실하게 기억해야만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맞출 수 있거든. 그 다음에 that 컨디션 할 때 이때 that은 지시 형용사인데 그러한 상태,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에 쭉 내려가서 3번 뒤에 보면 주어가 쭉 나오죠.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gical approach 다음에 requires 동사입니다. 단수. 그 다음 must be developed인데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수동 형태인데 develop이라는 단어는 밑에 적어놨어요. 발전하다, 발달시키다의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지능을 개발한다 할 때 개발하다. 그 다음 자원이나 기술, 토지를 개발하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학생들이 물으면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별을 정확히 해요. 그럼 여기서는 예측이 발전되어져야 된다 해서 예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to illustrate this인데
illustrate라는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설명하다. 역시 to 부정사 다음에 콤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이 consider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고 the uncertainties라는 명사 뒤에 involved in 역시 마찬가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뭐뭐 관련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이 전치사 in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로 쓰는데 여기서 predicting이란 동명사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1, 2, 3번 포로맥이 났죠. 이 세 개의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오면 되지 않고 동명사가 와야 돼요. predict라는 단어가 타동사인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다음에 목적어는 climatic change가 명사 하나,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건 간접 의문문이 두 번째 목적어고, 세 번째는 대절이라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목적어입니다. 이때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the likely efficacy of actions 해가지고 가능한 조치의 효율성 또는 그런 뜻이 선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might be pp 수동태인데 취해질 수도 있는 가능한 조치의 효율성. 뒤에 대절 안에서 to 부정사의 counter이라는 단어는 뒤에 보통 부정적 내용이 나와요. counter adverse effect 해가지고 해로운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범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문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혹은 내가 2등급이라도 무조건 받아야만 이번에 수시낸 대학교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학생이 있다면 문법은 절대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문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이 지문은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 정도로 끝내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왜 정답이 4번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8분인데 오늘은 6시 한 40분에 일어났어요. 휴일이라서. 그래서 초급 영단어 뽀개기 70개를 연간 올리고 이제 39번 여러분 지문을 문법을 정리하고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데 아마 내 구독자 되신 분이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구독자 아닌 분이 이 강의 들을 수도 있는데 구독자 아닌 분들은 구독을 꼭 해주시고 왜냐하면 진실의 방에서 정말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고 독해를 잘하고 싶고 문법을 잘하고 싶고 단어를 늘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을 하시고 꾸준히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단어부터 문법, 독해까지 모의고사까지 심지어 내신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많은 강의도 좋은 분들의 강의도 많아요. 근데 나도 나름 한 30년 이상을 고3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재미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흥미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강의를 업로드 영상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부터 문법 독해까지 실력이 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반드시 복습을 꼭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내가 실력이 늘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습을 하시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나 일반인도 있는데 토익 문법 문제 파트 5를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토익 따로 계속 올리기 때문에 토익까지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실력이 엄청 늘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거의 유명한 토익 문제는 제가 다 풀이해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구독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일단은 39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문장 삽입 문제는 박스가 중요한 거니까
힌트가 뭐냐면 내가 형광펜 칠해놨죠. 저는 보라색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he scale이 나와요. 정관사 더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앞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 반복될 때 들어붙여주죠. 그래서 그 규모입니다. 이게 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the future,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는 힌트로 보고 몇 번에 들어갈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일단 박스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안타깝게도 보호된 지역의 관리에 가장 유용한 규모와 정확성, 그리고 정밀함, 정밀도에서 미래는 전례 없다는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례가 없다는 걸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약속한다는 말은, 미래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전의 사례가 없고 또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보호 관리할 때 거기서 가장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느 규모로 어떤 정확성, 정밀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미래는 모르거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미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박스 밑에 보면 decide인데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생태계에 whether to intervene, 개입할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개입할지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된 지역의 관리자들은 노멀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reasonable는 상당히로 해석하세요. 상당히 분명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상당히 분명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뒤에 if절부터 번역할게요. 해석할게요. 만약에 they는 보호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생태계가 어떨지에 대한 상당히 명백한 분명한 생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입을 했으면 어떻고, 하지 않으면 어떻고, 이게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생태계에 개입을 할지 말지, 또는 개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 자, 1번에 관리 관행은 일반적으로 수반합니다. 포함합니다. 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규정을 하고, 또는 환경 상태겠죠. 그리고 맨 뒤에 그러한 상태, 즉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향해서 생태계를 밀어붙이고, 이 밀어붙인다는 건 관리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해 나가도록 설계된 관리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거죠. 관리 관행은. 그럼 1번까지는 무리 없이 갑니다, 지금. 그 다음 2번. 관리자들은 또 뭐가 필요하노? 하면은 자신감, 확신이 필요해요. In the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s. 그들의 개입에 대한 가능한 또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전통적이면서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접근 방법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관리를 해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을 거죠. 이런 접근 방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높은 정도의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측들은 must be developed, 발전되어져야 돼.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적절한 공간적인 규모, 또 시간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종종 로컬라이즈는 너무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지역적인, 국부적인, 국지적인, 그러면서도 멀리 있지 않은 단기적인 그런 규모로 발전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계속 흐름이 한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죠. 쭉. 그 다음 4번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굳이 가스라이팅 시키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생각해봐라 했어요. 갑자기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위에 컨피던스가 나왔는데 불확실성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불확실성에 대한 앞에 더가 있죠. 이 더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불확실성인데, 자, involved in predicting 다음에 목적어 3개 나온다 그랬죠? 해석해보면 기후변화. 기후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생태계가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응할 것 같은지, 그리고 기후변화의 그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한 조치의 효력, 효험,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 관련된 불확실성을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미래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4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박스를 다시 한번 올라가보면 4번에 안타깝게도 보호된 지역의 관리에 가장 유용한 규모라든가 정확성이나 정밀도에 있어서 미래는 전례가 없고 또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 5번 뒤에 문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답은 미리 뽑아놨으니까 비슷한 어떤 불확실성이죠. 앞에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불확실성이 서라운드 둘러싸고 있다는 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맨 뒤에 다른 생태계의 스트레스 요인들 속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이나 크기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내용. 5번은 버려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39번 문장 삽입까지 끝내고 이제 남은 두 문제 있죠. 40번 문장 요약과 장문. 그것도 제가 다 업로드 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이 MJ 영어 선생님을 믿고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꼭 구독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